네,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예고 없이 그냥 갑자기 급하게 번개 라방을 좀 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제 라이브 못 하고 있어서 좀 오랜만에 인사도 좀 드릴 겸 해서 한 것도 있고요. 지금 좀 주변 환경이 좀 바뀌어 가지고 제가 좀 보완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체크 좀 하려고 이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TMI이긴 한데 제가 항상 보조 모니터를 옆에다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좀 그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곧 들어오니까 아마 조금 더 제가 원활하게 더 편하게 채팅창 이렇게 좀 더 잘 보이게 하고 그런 부분은 금방 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을 구독을 하시면 모든 영상을 이렇게 빼놓지 않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들 반가운 얼굴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인사 좀 드렸는데 닉네임 보니까 더 반갑네요. 네, 자 봅시다. 오늘 기사는 제가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를 가져왔는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사가 아니라 어떤 논설 위원분이 쓰신 약간 사설에 가까운 기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해당 언론의 주관적인 색깔이 매우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여기 나온 내용이 좀 안 맞으실 수도 있고요. 좀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라서 그런 건데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제네시스는 이 특정 내용에 대해서 뭐 동의해서 그런 거냐? 물론 그게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되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노골적이라는 표현을 좀 써도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나름 분석이 좀 잘 돼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차가 있는 거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새로운 환경에서 이걸 하니까 그게 안 먹는구나. 그 화살표가 안 먹는군요. 네, 화살표 안 먹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한번 봅시다. 핫 이슈, 계약갱신 청구권 뒷돈, 시장엔 죄가 없다. 딱 이걸 보는 순간 이 글을 쓰는 분이 굉장히 시장주의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항상 기사에 나오는 이 박스 친 부분이 이제 헤드라인 기사 내용 요약이죠. 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 지금 형성됐다. 뒷돈 오고 가는 암시장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시장은 사람들의 욕망을 조절해서 잘못된 정책의 피해를 줄여주는 것이지 시장이 없다면 더 큰 피해 봤을 거다 라고 이제 좀 약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사례를 한번 보시면서 좀 한번 이해를 해 보시고요. 제가 여기 기사에 나오지 않는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제가 실제 겪고 있는 거고 들었던 내용이라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계실 것 같고 아마 들으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2년 더 살겠다는 세입자를 내보내느라 뒷돈을 줬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심지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마저 그랬다고 한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사실 확인 못했어요. 사실 확인 못했는데 지금 현재 기사에 나온 그 글을 쓰신 분이 이렇게 썼는데 잘못된 게 혹시라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여기 기사 내용이 계속 이 특정인 그 경제부총리 사례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실명은 앞에만 좀 언급하고 뒤에는 좀 빼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기사를 설명하는 취지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어쨌든 요랬다고 하는데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청와대 청원마저 등장했다고 좀 이제 비판적인 내용이죠. 전월세 시장이 뒷돈을 주고받는 암시장이 됐다고 개탄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글을 쓴 분은 시장에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약갱신 청구권 탓에 생긴 암시장이라고 해도 그 시장에는 죄가 없다. 그 시장은 정부가 만든 정책 실패를 교정하는 순기능을 한다. 그런 이 시장엔 칭찬을 해야 한다. 그 암시장이라도 없으면 거래 당사자들은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제가 시작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죠. 계속 볼게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일단
이걸 뒷돈의 성격부터 한번 규정을 해보자. 이른바 이렇게 주고받는 뒷돈의 성격부터 한번 규정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건 계약갱신 청구권의 가격이라고 봐야 되는데, 정부와 국회는 세입자에게 기존 전셋집에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반대로 집주인에게는 그 권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를 주었다.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가 생긴 거죠. 계약의 가장 기본이 이제 권리와 의무 아니겠습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 국회를 통과한 법으로 시행된 내용이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죠. 세입자는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돈을 받고 집주인은 의무를 지지하는 대가로 돈을 주게 된다. 그게 뒷돈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돈은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가격인 셈이다. 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반대되는 내용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내용 기사가 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까지 잘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제가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글씨가 빡빡하고 긴데 이 화살표도 좀 안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오늘 제가 바뀐 환경에서 처음 하는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좀 천천히 하지만 또박또박하게 읽어볼게요. 자, 하지만 때때로 계약갱신 청구권이 행사되면 여럿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맞게 된다. 홍 부총리 경우가 그런 예인데, 자, 일단 그 케이스 아시나요? 자, 당사자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가 나갈 줄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 세입자가 전세가 폭등으로 새 전셋집을 구할 수 없다며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버렸어요. 홍 부총리에게 아파트를 산 그 사람은 매수자죠.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 처지라는 거죠. 자, 홍 부총리는 매도자, 그리고 상대방인 매수자, 그리고 중간에 끼어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처음에는 나갈게요 했는데 주변을 봤더니 이제 너무 올라버린 거죠. 그래서 내용을 번복을 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버린 거예요. 자, 이 경우에 계약갱신 청구권 쓸 수 있냐 없냐 했더니 국토부 해설집 그리고 유권해석에서 쓸 수 있다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감해진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도 주변 전세값이 너무 오르니까 써야 된다고 한 거고, 근데 매도자인 홍 부총리 그리고 매수자 그분들은 이게 거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매수자가 들어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일단 계약갱신 청구를 인정을 해가지고 매도계약 파기하면 위약금 문제가 생기죠. 매도자가 거기에 대해서 배액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심하면 법적 분쟁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때 시장은 힘을 발휘한다. 이때 시장은 이 논설위원이 규정한 뒷돈이 거래되는 시장인 거예요. 자, 시장은 인간의 욕망을 조절해 타협점을 찾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세입자의 욕망은, 자, 이 세 명의 욕망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의 욕망은 기존 전셋값으로 2년 더 사는 거다. 그럼 매도자의 욕망은 세입자를 내보내는 거다. 매수자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 집에 입주하는 거다. 이 모순된 세 사람의 욕망을 시장은 절묘하게 조정한다. 즉,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고 파는 시장을 창조함으로써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추가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아이패드를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매도자가 있어요. 매도자. 그래서 이제 이 매도자가 이렇게 매수자에게 이제 판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중간에 이제 임차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잘 보이는 거죠? 글씨가 좀 안 예뻐도 그건 이해하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임차인이 매도자에게 이제 집을 비워주겠다. 자, 그리고 이제 매도자는 이제 집을 판 거고요. 매수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을 사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깁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아, 나 집 못 나갈 것 같다. 집 못 나가니까 갑자기 이제 여기서 이제 뜨가 된 거죠. 뜨아. 야, 이거 어떡하니, 이거. 어떡하니. 지금 이런 상태예요. 자,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이패드까지 산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놀고 있는 아이패드를 어떻게 하면 잘 쓸까 가져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이 세 플레이어들의 욕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관건은 계약갱신 청구권의 가격이라는 거죠. 자,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꼬여있는 세 명의 이 플레이어들의 욕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때 관건은
계약갱신 청구권의 가격이라는 거죠. 가격. 자, 이 가격. 이 가격을 거래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자, 우선 세입자 사정부터 들어봅시다. 자, 세입자 사정부터 들여다보니까, 일단 세입자 임차인이 왜 이사를 못 가요? 아까 그 케이스를 보니까 주변에 전세 시세가 2억 5천 정도가 올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돈을 내가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빌렸다고 가정을 합시다.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3% 금리로 2년간 빌렸다고 하면 이자가 1,500만 원이에요. 계산해보면 바로 나와요. 계산기로. 자,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0.03, 3%거든요. 그럼 이제 1년에 이제 750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제 곱하기 2 하면은 이제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아니 내가 이 2억 5천만 원 오른 전세를 어디서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설령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이자를 무려 1,500만 원이나 내야 된다는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이제 1,500만 원 내야 되는 거죠. 1,5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떡할래? 자,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돈만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겠다고 고집을 피우지 않아도 왠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한 1,500만 원 이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 케이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케이스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매도자 입장은 어떨까? 매도자. 자, 매도자. 여기 있는 매도자. 여기 있는 매도자는 지금 계약금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계약을, 야, 임차인이 못 나간다고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이걸 깹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 2배 내야 되잖아요. 계약금 2배. 배액 배상.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천징수까지 해서 22.2% 떼고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세한 거는 제 다른 영상을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와, 그러면 이제 위약금을 1,500만 원 이상 물어야 되는데, 이거 세입자하고 이제 만약에 1,500만 원 이상 차라리 물 거면 차라리 내가 이걸 마련해줘서 해주면은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 경제부총리로서의 어떤 위신이 망가졌다. 이런 건 이제 부차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세입자 임차인에게 돈을 줬고 임차인을 비워주기로 했다고 했는데,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히 뭐 확인은 제가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거래시장이 이른바 뒷돈 요구하는 암시장이라고 해도 사회적으로 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칭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을 쓴 분의 주장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봤을 때 집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사실이죠. 왜 그래요? 왜 그렇죠? 왜 갑자기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지금? 왜 갑자기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원래는 이런 일이 없어도 되는 건데,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입법이 지금 시행돼서 그런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원래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장인데, 이 시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추가로 비용을 물어야 되는 처지가 된 거죠. 그래도 웬만큼 경제적 형편이 좋은 집주인은 사정이 나은 편이에요. 2년만 참으면 전셋값을 시세대로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될까? 자, 이 매도자가 아유 그래, 여기 위로금을 줬다고 합시다. 위로금 주고, 자, 2년 후 보자. 2년 후 보자. 왜냐면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이제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을 맞으면 시세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그게 과연 될까요? 될까? 지금 벌써 나오는 게 뭐예요? 뭐 3 플러스 3 나오고 있죠. 이것만 나오겠어요? 제가 점점점 했죠. 차마 쓰지 않겠습니다. 괜히 또 말이 씨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뭐 이런 게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글에는 뭐 2년만 참으면 시세대로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퀘스천입니다.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공감되는 게 이거였어요. 진짜 피해자는 신규 전세 계약자들이더라. 신규 전세 계약자들. 이제 새롭게 아예 전세 계약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존부터 계속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계약해야 되는 사람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내가 이 전세 시장에 새롭게 들어오는 플레이어들 누구예요? 기존에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신혼부부인데 그래도 전세집이라도 내가 한번 방학 한 마련해야겠다 이런 분들,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뭐 세대가 분리돼 가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정말 진짜 찐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물가가 오르도 전세값도 오르기 마련이라서 2년 전보다 높아졌고요. 기존 세입자들은 대부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해야 되고 지금 집에 2년 더 머무르려고 하고 있고요. 당연히 기존 주택에서는 전세 물량 급감하고 수요가 높은 서울과 인근에서는 전세값이 급등할 수밖에 없고, 구체적으로는 어디입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요 도심지, 즉 일자리 많은 곳, 강남, 여의도, 종로, 그리고 주변에 이제 학군 좋은데, 그런 데는 더 힘들죠. 최근 2년 사이에 전세값이 뭐 4억 5억 올랐다는 것도 꽤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돼서 가져왔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좀 요 정도는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좀 이거는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어떤 계약금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걸 맞추는지, 요거에 따라서 어떤 시장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뭐냐면 임차인들끼리 일을 주고받는 피를 형성하는 거죠. 피를 형성을 해가지고 임차인 세입자 1번이 세입자 2번한테 피를 받고 넘기는 거예요. 자, 안 그럴 것 같죠? 충분히 가능해요. 오늘 어떠셨나요? 여기까지입니다. 잘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마 예상으로는 11월 11일 수요일, 무슨 날입니까? 빼빼로데이죠. 빼빼로데이에 기습적인 기습적인은 아니고 전세 대책이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빼빼로데이에 빼빼로 사 먹지 말라는 정부의 큰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외우기 좋으라고, 기억하기 좋으라고 말씀드리는데 11월 11일 날 아마 전세 대책 관련해서 뭔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거 나오고 나면은 좀 이제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아직 현재까지 나온 내용은 기존의 수도권에 있던 공실 상태인 다세대와 다가구를 아예 공공기관, 뭐 SHLH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매입을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하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숙수기님 고맙습니다. 네, 역시 우리 정규수 강생.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위치가 이제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나왔던 인기 지역에 좀 공급이 그래도 좀 들어가 줘야 좀,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모두 다 아파트에 좀 거주하는 게 좀 쉽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 상황에 맞춰서 뭐 다세대 다가고 좀 이제 잘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공사해가지고 인테리어 해가지고 하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나오는 거니까 또 많이 또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 그렇지만 이제 좀 염려가 되긴 되죠. 아마 근본적인 해결이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부분이 좀 나오고 나면 다음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도 재빠르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비정규 이렇게 라이브로 할 수도 있고,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것처럼 그냥 녹화 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제 상황에 따라서 좀 해드리는 거니까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오늘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라이브 했는데 뭐 200여 분이 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도 할 수 있으면 더 이렇게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은 잘 보완해가지고 더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행복합시다. 뭐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이든 뭐 전월세 상한제든 뭔가 좀 그게 내가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어찌됐든 뭔가 스트레스 받아요. 좋게 할 수 있는 게 괜히 뭔가 좀 싸워야 되고 뭐 이렇게 힘들고 그럴 수 있는데 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닐 거예요.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더 좋은 일만 있고 그러시길 바라고요. 특히 날씨가 오늘 좀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감기 걸리면 큰일 납니다. 주변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 잘 챙겨 드시고 밥 잘 드시고 푹 주무세요. 푹 좀 일찍 주무시고 늦게 일어나시고,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걸 생활하자.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또 뵙고요. 그때까지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 주니어 앞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